이번에 이제 기아에서 인사부터 하죠. 딴 때는 그냥 누르기만 해도 바로 인사하시더니 오늘 전기차 전문가 MS리님과 함께하는 FAQ. 네, 안녕하세요. MS리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또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도 소개해도 되나요? 네. 저는 엔카TV 큐피디입니다. 맨날 웃음소리만 나가는. 기아에서 이번에 EV6라는 전기차 이름으로 티저 이미지뿐만 아니라 완전 이미지까지 공개됐죠. 네, 공개됐죠. 공개됐죠. 이제는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입니다. 키아. 네, 기아. 그래서 이제 기아 자동차라고 하시면 안 되고 기아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기아 EV6는 현대 아이오닉 5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EV6가 먼저 어떻게 출시될지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알아낸 게 아니라 기아 홈페이지에 떡이 있어. 그렇죠. 기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네.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 EV6는 차별화 요인으로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숫자로 이제 5, 4, 3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5부터 알아보면요.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어느 국가에서 어느 대륙에서 이 인증을 받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유럽에서 인증받으면 이제 WLTP라고 하고요. 미국 환경부는 EPA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있죠. 그래서 WLTP,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굉장히 후하게 줘요. 반면에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박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1회 충전 가는 거리의 어떤 테스트를 할 때 시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환경부는 굉장히 가혹하게 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km 이상이라는 게 WLTP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오닉 5가 1회 충전 가는 거리가 WLTP 기준으로 480km예요. 근데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거는 430km거든요. 근데 이제 EV6가 아이오닉 5를 제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릴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땐 WLTP 기준으로 500km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 왠지 환경부 기준으로는 또 역시 400대 초반 중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네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량이랑 이런 게 나와봐야 아는데 중량 재원이랑 이런 게 아직 없어가지고. 근데 외관도 보면 약간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가벼워 뭔가? 보이고 네. 공기 저항도 좀 덜 받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돌고래처럼 생겼어. 그 CD 개수라고 하죠. 네. 그 공기 저항 개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6 차별화 요인 두 번째가 100km 주행 가능 충전 시간이 4분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 4분인지 4분 59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4라는 숫자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4분대라는 거는 그냥 일반 급속 충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800V급 급속 충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400km 주행 가능하면 16분 충전을 하면 400km 가능하죠. 우리 아이오닉 5가 보면 800V 급속 충전으로 18분 정도 충전을 하면 80% 충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EV6도 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충전 시스템은 아이오닉 5랑 상당히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좀 껍데기만 바꾼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좀 다른 건 있긴 하네요. 아닌가? 어떤 게 다르다고 약간 생각하시죠? 조금씩 수치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약간?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중량이 달라서 다를 것 같아요. 중량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충전 시간도 완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완충을 했을 때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아이오닉 5랑 EV6랑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중량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 저항 개수 그거 네.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이제 EV6의 차별화 요인 마지막은 이제 제로백입니다. 제로백이 3초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와. 어마어마하죠. 네. 아이오닉 5가 5.2초라고 해요. 그 올휠 드라이브 사양으로요. 그런데 EV6가 심지어 이 아이오닉 5보다 그렇게 많이 앞선다는 거는 기존의 모터, 인버터로 만드는 사양이 아니라 고성능 사양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V6가 기본 사양은 아이오닉 5랑 동일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뭐 후륜 사양 있고, 그다음에 사륜 사양 있고요.
근데 3촌대라는 거는 또 다른 고성능 사양이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V6가 지금 3월 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3월 말에 월드 프리미어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런칭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얘는 기아 라인업이니까 GT란 이름 붙일 수도 있겠다,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K3 G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스팅어도 GT 있나요? 스팅어도 3.3 GT라고 그렇게 붙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성능 차에 GT를 붙이듯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EV6 GT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이 EV6라는 차의 어떤 포지셔닝을 보면요, 이 코나 전기차랑 뭐 니로 전기차, 그다음에 볼트 EV, 조에 전기차 이런 것들은 조금 가성비 좋은 혹은 이제 시티카로서 혁신적인 기술보다도 약간 좀 저렴하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에 속했다면 이 EV6는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고 그다음에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넣어서 조금 고가이지만 그래도 고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포지션을 가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 옆에 테슬라 모델 Y가 있는데 뭐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테슬라 모델 Y가 있네요. 양심 있어서 약간 좀 위로 그렇죠. 놓으신 거 아니에요? 테슬라 모델 Y가 좀 더 위에 있네요. 사실 EV6가 아이오닉 5랑 지금 런칭 날짜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이오닉 5 출시 이후에 EV6를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 텀이 길지 않아서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 제로백, 출력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5랑 거의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이오닉 5에 들어갔던 800V 급속 충전 시스템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400V 충전, 멀티 충전이라고 하죠. 400V 충전 당연히 되고요. 배터리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서 전자제품을 돌릴 수 있는 V2L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공조장치도 뭐 히트펌프 이런 거 적용되고 러기지룸에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조금 아쉬워서 좀 기아의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EV6가 조금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디자인을 품평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는 디자인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기아차라고 하면 안 되죠. 기아의 친환경차 계획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6년까지 11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춘다고 해요. 그 중에서 7개가 이제 전용 전기차, eGMP 플랫폼이 되겠죠. 그다음에 파생 전기차라고 하면요. 이제 보통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 베이스에다가 거기다 전기차 부품을 넣은 차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코나 같은 경우는 코나 내연기관차가 베이스고요. 그 코나 내연기관차의 껍데기에다가 배터리랑 모터,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게 이제 파생 전기차거든요. 기아는 이제 니로가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니로 하이브리드가 베이스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부품을 넣은 게 니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 E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앞으로 25%까지,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의 4분의 1은 이제 친환경차가 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모델 이름은 이번에 EV6 나왔듯이 EV하고 뒤에 숫자를 붙인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이름 대충 지은 느낌이 아닌가 했는데 큐피디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름에 대해서? 그 전에 그냥 코드명으로 불렸던 게 좀 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EV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EV니까 진짜 약간 전기차를 난 할 거야라 이런 느낌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EV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겠다. 앞으로 어떤 전기차들이 나오는지 라인업에 대해서 카림 하비브 기아차 그 총괄 디자이너 디자인 센터장님이시죠? 네, 전무님이. 근데 그 전무님 부르고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전기차들이 나올지에 대해 운을 띄워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하고 다이내믹한 CUV. 이게 바로 EV6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V6가 딱 지금 디자인이 CUV잖아요. 네네. 재미있고 실용적인 출퇴근용 차. 오. 이거는 약간 시티카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제 추측입니다. 그다음에 강하고 과감한 SUV. 뭔가 대형 SUV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 민첩하고 다이나믹한 차.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우아한 대형 세단. 이거는 뭐 K8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큰 대형 세단, 테슬라 모델 S 같은 그런 대형 세단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로 PBV, 요새는 좀 알아두셔야 할 용어인데요.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물류센터 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택배차들 보면 1톤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잖아요. 아, 네네네. 아니면 이제 구급차도 보면 개조를 해서 만들고요. 다 앞으로는 개조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아에서 직접 목적에 맞는 차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겠다. 뭐 물류차 만들고 구급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는 그 상업용 차를 모듈화 해가지고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전동화가 이제 될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아의 앞으로 그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갔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숫자로만 써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RV면 니로 전기차 나올 거 같고 네네네. 소울 전기차 나오지 않겠어요? 소울.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용은 봉고 전기차 나올 봉고. 것 같죠. 승용 뭐가 나올지 좀 기대돼요. K 그렇죠. K3가 될지 5가 될지 7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다음 승용도 보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는 네. 뭐 준중형, 중형, 대형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RV도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는 차급마다 다 나온다는 일단 얘기고요. 전용 EV는 다 EGMP 플랫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파생 EV는 이제 기본 내연기관차 베이스 네. 혹은 하이브리드차 베이스에다가 음. 전기차 부품을 넣는다는 거죠. 2026년까지 6년입니다. 네. 얼마 남았죠? 5년 남았나 이제. 그렇죠. 5년 남았죠.